최근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자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자랑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할까요? 자랑은 순간적으로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랑이 항상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50대부터 80대 이후가 되면 자랑의 주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산, 자녀, 건강, 과거의 성공 같은 것들이 주로 언급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나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꼈던 정말입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뿌듯함을 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관계는 서서히 단절되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랑이 내게는 자부심일지 몰라도 다른 이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유형과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돈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만큼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상처를 남기거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노인정의 72세 박할머니는 늘 자식 자랑과 함께 재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을 새로 샀다니까요. 아주 큰 집이에요. 그 집에 나만을 위한 방도 만들어줬다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웃으며 들어주고 축하해줬습니다. 아드님 정말 효자네요 라는 말도 자주 오갔죠. 하지만 노인정에 갈 때마다 자식 자랑이 멈추지 않는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그 방에 가면 내가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아요. 가구도 최고급으로 맞췄다니까요. 이어지는 며느리 자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명절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두둑히 챙겨줘요. 덕분에 요즘 저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실컷 사네요. 박할머니의 자랑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어르신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키우며 고생했지만 현실은 모두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다른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내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끝없는 자랑은 결국 다른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노인정에서도 그녀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박할머니 스스로 왜 다들 나를 멀리할까 라며 혼자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라는 상실감과 비교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허영심으로 비춰져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축하드려요 라고 웃으며 반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조용히 흘러갈 때 가장 빛납니다. 자랑이 아닌 공감이 담긴 일상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갑니다. 다들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저도 요즘은 아이들 걱정보다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기쁨이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랑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들리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 자랑은 순간적으로 뿌듯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배려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벌, 직업, 혹은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랑은 상대방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정복순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40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며 서로 아플 때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자녀 결혼식에도 함께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순 할머니는 손주의 서울대 의대 합격 소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이제 의사가 되면 다들 진료 한 번씩 받으리라고 할게. 처음에는 친구들도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자랑은 점점 반복되고 과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똑똑한 유전자가 흐르는 것 같아. 손주가 얼마나 잘하냐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던 친구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손주가 학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순 할머니의 자랑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손주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 온 가족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자랑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관계를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복순 할머니의 자녀 자랑 역시 그녀의 자부심이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열등감과 거리감을 남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덕을 이루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녀를 자랑하는 대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요즘 애들 사는 게 참 힘들죠. 우리도 다들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게 부모로서 제일 큰 기쁨이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말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마음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세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자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집착해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현재의 관계와 대화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과거 자랑은 나의 성취를 드러내려는 의도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난 너보다 잘났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철 어르신은 과거에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큰 성과를 올렸던 경험을 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내가 그땐 회사 매출을 몇 배로 끌어올려서 사장님도 나를 직접 찾아와서 칭찬하곤 했지.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늘 중심이었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셨네요 라며 경청했지만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 어르신은 노인정 모임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그땐 내가 워낙 잘 나갔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늘 북적였어.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최고였지.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과거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워했고 오히려 그분은 늘 옛날 얘기만 하신다며 슬며시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죠.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고급 의류 공장의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때는 내 손끝에서 옷 한 벌 나오면 다들 감탄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잘 나가던 시절엔 서울 강남에 큰 가게까지 열었었다니까. 처음엔 이런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현재의 대화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과거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는 모습에 어르신들은 점차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과거 자랑은 나에게는 자부심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시절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 결국 김 할머니는 과거 자랑으로 현재의 관계를 점차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을 자랑하기보다 현재의 관계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좋은 추억으로 남길 뿐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삶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요즘은 이런 소소한 일상도 참 고마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대화에 더 편안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일부일 뿐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현재를 공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추억으로 남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네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자랑하는 말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으로 고생하거나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죠. 70대 윤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즐깁니다. 누구보다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던 정자 할머니는 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 따라오지 못할 거려? 라고 말하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에도 건강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나는 병원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도 맨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강하냐고 놀라요. 정자 할머니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주변 어르신들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관절염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 운동 대신 의자에 앉아 있던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요즘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는데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댔죠. 또 다른 어르신은 최근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건강했는데 지금은 병원에만 드나들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며 속상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건강 자랑은 다른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상기시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두 명씩 정자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축복이지만 자랑이 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감사할 일이지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건강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 더욱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5번째는 목표 자랑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순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나의 결심과 열정을 다지는 행위일 수 있지만 자랑으로 변질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생기죠. 이렇게 되면 목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목표를 자랑하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심리적 압박입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실망과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70대 김동수 할아버지는 최근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큰 결심을 밝혔습니다. 내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쓸 거예요. 인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지혜를 모두 담아볼 생각입니다. 다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와, 대단하시네요 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할아버지의 목표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내 책을 기다릴 거예요. 제목만 생각해도 벌써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출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다른 어르신들은 점차 대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는 책의 초안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를 자랑하면서 느꼈던 순간의 뿌듯함은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담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책은 언제 나오나요? 왜 아직도 출판 소식이 없냐? 는 말은 단순한 호기심일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점점 대답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신뢰까지 잃게 된 김 할아버지는 스스로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목표 자랑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듣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내 결심을 공유하는 것이었지만 상대방은 또 자기 자랑이구나, 자신감 넘치는 척하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자랑한다는 것은 때로 아직 이루지 못한 성취를 이미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뢰를 잃고 대화와 관계가 단절될 위험도 커집니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내가 이번에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이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겠다고 큰 소리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와, 너무 멋지세요, 응원할게요 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배우고는 있는 걸까? 괜히 허세로 말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면서 점차 대화의 주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이루지 못한 목표를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기대만 높이고 실망만 남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자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표를 말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목표는 자랑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노력하며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는 자신을 위해 설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조용히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다짐은 속으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목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결과로 증명했을 때 그 목표는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6번째는 비밀 자랑입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밀이 우리의 자부심일 수 있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비밀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아가 잘못된 사람에게 흘러가거나 왜곡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에 마련한 땅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순덕 할머니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젊은 시절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땅이야. 내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땅이 증명해 주는 거지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순덕 할머니는 주변에 조금씩 그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값이 몇 배는 뛰었대. 지금 팔면 몇 억은 쉽게 나온다더라. 처음에는 친구들도 정말 평생 힘들게 일하더니 드디어 허리 펴고 살겠네. 정말 축하해 라며 말했지만 그 이야기가 동네의 소문처럼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부동산 업자가 순덕 할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몇 배는 더 불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의 친절한 말투와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서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돈을 더 불려주면 애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땅을 팔아 나온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수익은커녕 투자처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부동산 업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 땅을 팔았을까? 그냥 애들한테 물려줄 걸. 평생 일한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다니라며 후회와 한탄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과 재산처럼 중요한 주제는 물론이고 삶의 다른 비밀들 역시 쉽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단순히 자랑이나 공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를 이용할 기회로 보이거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도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삶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자랑이나 경솔한 말 한마디가 그 결과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 간의 갈등, 상속 문제, 또는 개인적인 약점과 실수들은 결코 가볍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비밀들입니다. 나에게는 단순히 털어놓는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비밀은 흘러가는 순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비밀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돈, 재산,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는 순간 누구의 손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두터운 사람에게라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경솔하게 자랑하거나 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가족들이 무탈하게 지내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비밀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롭게 간직할 때 나와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비밀들을 조용히 간직하며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과도한 자랑입니다. 자랑은 적당히 하면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지만 선을 넘는 순간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심지어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넌 나만큼 못하지? 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독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죠. 동네에 사는 71세 최동석 할아버지는 항상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냐? 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창 젊었을 때는 강남에 건물만 몇 채가 있었지. 그땐 그냥 툭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지금도 내가 그 건물 다 갖고 있었으면 뉴스에 나올 부자 됐을 거야. 처음에는 다들 그 시절에 그렇게 하셨다니 놀랍네요. 라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잘 나가서 경쟁자들이 질투할 정도였다니까. 사실 요즘도 그 시절이 그리워. 문제는 최할아버지가 자랑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그의 말을 듣던 친구가 그럼 지금 그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고 최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다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팔아버렸지. 이후로 사람들은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점점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얘기 들을까봐 부담스러워라는 말이 뒷말로 돌았습니다. 결국 최할아버지는 모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어느새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자랑은 대화의 중심을 나에게만 두지만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공감과 배려를 담은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연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닌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솔한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랑은 때때로 기쁨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거나 경솔한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 자녀, 건강, 과거의 성공 등 우리가 흔히 자랑으로 삼는 주제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자랑 대신 따뜻한 공감과 겸손한 태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랑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도 한층 더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